최초로 광주에다가 장애인 전용 사우나를 포함한 헬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 작업도 하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장애인 방송, 라디오 방송이었다. 제가 이제 순천에 출마를 했는데 계속 이 말하자면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막 5분만 좀 만나달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지역 다니느라고 그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뛰고 있는데 자꾸 따라와. 그래서 이제 송강면사무소 앞에서 차를 세우고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 따라다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암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광주와 순천, 여수, 광양, 고흥까지를 다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이 있는데 이 주암댐 물을 산으로 도수로를 뚫어 가지고 상사댐으로 가져다 놓고 상사댐에서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생활용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토로 쓰고 고흥까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 말하자면 처음 개설할 당시가 80년도인데 80년도에 이걸 뚫으면서 이게 전부 안반이었기 때문에 녹강 또 정확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을 설치를 하지 않고 그걸 해놨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한 30년 물이 이렇게 센 물살로 가다 보니까 바위가요, 중간중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큰일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새로 도수로를 하나 뚫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이 딱 됐습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무성 당대표였는데, 제가 또 호남에서 당선됐다고 저를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호남 순천 지역에 가서 말하자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러자. 해갖고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짰죠. 그 사람한테. 내가 두 번째 얘기를 당신을 시킬 테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해라 하고. 그래서 내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충분한 발언권을 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의원 하나가 딱 책상을 쓰면서 이 나쁜 사람들아 말이야.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은 저 여천공단 저 어마어마한 공단이 만약에 마비가 되거나 물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국가 재난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걸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응대했냐 말이야.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강신성일 옛날에 신성일 의원 조카라고 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건설위원이었는데 국토위원이었는데 이분이 막 앞장서서 소리를 질러주는 바람에 그 도서로 1,600원 예산을 그냥 굉장히 설득력 있게 쉽게 얘기를 그 당시에 마침 중간에 이제 추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서 거기에 이제 그 도서로를 새로 뚫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공사 현장을. 옛날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시켜갖고 이제 굴을 뚫어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법이요. 무슨 기계가 있었고 이렇게 돌을 갑니다. 갈아. 그냥 양쪽에서 그렇게 갈아온 거죠.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이 돌가루가 떨어지면 이걸 철도로 해서 끄집어내는데 이 돌가루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몇 차 얻을 수 없냐? 어디 쓰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지역구에 송광사하고 서남사가 있는데 절 들어가는 데는 전부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자꾸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질컥질컥 하는데 이거 깔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사람들 버리는 것도 골치 아팠었는데 송광사에 25차, 서남사에 20차 그렇게 해서 한번 제공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수로를 뚫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힘이 어떤지 아세요? 가끔씩은 지역에 굉장히 시급해서 가만 놔두면 2년, 3년, 5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도요. 국회의원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냐에 따라서요. 이게요. 그냥 몇 개월 만에 그 추경에 600억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부려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참 국회의원 정치하는 동안 내내 저는 장애인들을 참 많이 이렇게 편을 많이 들고 또 이제 장애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루는 장애인 미술가 협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나라 장애인 미술가들은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을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체위원이었었어요. 문방위원이었죠. 문방위원이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3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장애인 미술가들을 모시고 중국 정부하고 미리 얘기를 해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또 묘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등소평의 아들이 한국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과 이런 것들이 아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근데 세상에 부주석이 장애인 거기 총괄 지원하는 정부 책임자예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우리 장애인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광주에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사우나를 가서 봐보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근데 이 막 장애인들이 뼈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우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사우나를 못 간다는 거야. 왜? 이제 자기들 몸 신체 그런 것을 옆에 사람들 보이기 싫어하고 또 옆에 사람들 자꾸 피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광주에다가 장애인 전용 사우나를 포함한 헬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 이걸 하나 제대로 한번 지어서 시범을 보여가지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돈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헌 체육관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는데 광주 장애인 단체와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장애인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은 뭐 광주 선수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니 그걸로 이걸 변형해서 써버린 바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장애인 전용 사우나 이걸 끝내 못 해주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저는 KBS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FM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AM이 있는데 이건요 막 그 지지지지 하기도 하고 좀 난청 지역도 생기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 FM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또 방통위원장하고 정말 애걸 먹고라고 찾아다니고 그 호소라고 설명. 왜냐 모든 단체들마다 이 방송을 가지려고 그래갖고 이 주파수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애걸복걸로 찾아다녀가지고 그 FM으로 전화하고 그 개청식 하는 날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좋아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애인들이 이제 앉아서 작업도 하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 장애인 방송 라디오 방송이었더라고요. 근데 AM이갖고 자꾸 끊어지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FM으로 바꾼 뒤에 이게 아주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KBS 사장도 너무 보람 있어 하고 뭐 그걸 앞장서서 조금 추진했던 저 역시 얼마나 보람 있었겠습니까? 왜냐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가는 곳에 그리고 조금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 힘을 보태줬을 때 얻은 보람 여러분 그 보람 그 기분 아시겠어요?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그 맛에 정치합니다. 감사합니다.